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전 세계인들이 지금 고통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네, 오늘은 울산 언양에 있는 파인힐 병원까지 제가 직접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진목 박사님, 제가 이 코로나 관련해서 고견도 좀 듣고 구독자 여러분께 조금 유익한 팁을 좀 얻기 위해서 제가 원정을 좀 왔습니다. 오늘 김 원장님 하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좀 챙겨보시면 코로나 건강하게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김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진목입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통합의학, 통합치료의 우리나라 최고의 선구자이십니다. 뭐 굳이 통합의학에 대해서는 설명 지금 드리면 좀 기니까 제가 밑에 자막으로 쫙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암을 특별한 약 없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통합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는 권위자이신데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또 고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코로나 19로 가면 안 되고 19죠. 이게 지금 어떤 병이고 어떤 현상인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예,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죠? 열이 나고 폐렴이 걸리고 기침을 많이 하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작년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이제 처음 발표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이게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게 특정 지역이나 뭐 동물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코비드 19로 바뀌었죠. CO 코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CO고 비드 할 때 VI는 이제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D는 이제 디지즈 질병이란 말이고 19는 이제 2019년이란 말이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코로나 19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비드 19인데 어쨌든 우한 폐렴이 지금 이제 그렇게 공식 명칭으로 이제 됐군요.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난 2011년도 메르스, 사스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2002년에 사스, 2012년에 메르스, 네. 그리고 지금 2019년에 코로나 이 세 가지가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깁니다.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아, 같은 변종입니까? 예, 변종이죠. 예. 아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침범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한 7가지 종류가 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스고 그 다음 메르스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인데 사스나 코로나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나 어쨌든 전부 동물에서 잠재해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로 오게 되는데 원래 동물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박쥐에서 왔다고 하는데 박쥐에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올 수가 없는데 이제 중간에 매개 동물을 거쳐서 변종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인체에 침범했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박쥐에서 이제 서양 고양이 쪽으로 해가지고 변종을 거쳐서 왔고 메르스는 낙타를 통해서 변종을 통했고 지금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야생동물이나 야생동물 중에 뭐 박쥐 그다음에 천상갑입니까? 예. 뭐 그런 걸 천상갑이나 뭐 그런 이야기. 그래 아직 이제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식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야시장에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먹었다 하는데 아직 그 명확하게 뭐 드러난 건 아니다 그죠? 예, 그 중국 수산시장에서 왔다고 하는데 수산물하고 관계없고 수산시장 안에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야생동물에게서 아마 전파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전에하고 다르게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약이 없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전에는 타미플루라든지 뭐 이런 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왜 어떤 뭐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그 사스만 해도 한 사망률이 한 10% 되고, 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까지 되고, 그런데 신종플루는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0.01%입니다,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거의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4%, 전 세계 평균으로 하면은 한 4, 5% 되고, 우리나라는 좀 1%가 안 됩니다. 0.9%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까지 굉장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아마 어느 수준하고 아마 관련이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신종플루보다는 강하고, 사스보다 좀 약한 그런 치사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지금 코로나19 진행 양상,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제 제가 먼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다릅니다. 세균은 한 마리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한 마리가 어떻게든 뭐 영양만 공급만 되면 살아가면서 분열을 하고 이제 확산이 되는데, 바이러스는 무생물입니다.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입자, 그냥 무생물인데, 이 무생물이 생물의 세포 안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정식을 하고 분열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일 때는 요게 고온 다습한,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이러면 분열을 잘 하는, 정식을 잘 하는데, 바이러스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더 약하고 빨리 없어지기 쉽고 차고 춥고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이죠. 겨울철이 되면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건조해지니까 이 바이러스 질환이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봄이고 이제 곧 이제 온도도 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소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희망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이러면은 기온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게 날 더워지기 내일까지 기다리기는 좀 힘들고 빨리 이게 좀 잡혀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향후 전망,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까지 퍼져가 있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어젯밤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7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매일 확진자가 4천 명에 이르고 그리고 현재 총 확진자가 2만 5천 명에 사망자 1,800명으로 사망률이 7%를 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란,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전체가 급격하게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 수가 156개국이라고 하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8,3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80명 정도니까 아직 치사율이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중국과 한국은 이제 감소 추세에 들어섰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확진자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럽에서 들어올 외국인들이나 또 이제 지금 학교 개학을 계속 연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계속 연기를 못하니까 언젠가 이제 이 개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환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지금 요즘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깨지니까 다시 감염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2차로 다시 또 이렇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려되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치료약이 없다 하는데 치료약이 이게 미리 만들어 놓기는 참 힘들고 그죠? 계속 변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료약이 개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치료가 없는 상태로 지금 당분간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심각하네요, 진짜. 그러면 치료약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예방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워낙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니까 이제 많이 뭐 저만큼 많이 하실 것 같지만 네. 한 번 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는데 그 코로나 19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그죠? 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될 것으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공기가 아니고 비말 감염입니다. 비말. 네. 비말이면 뭐죠? 침방울입니다. 물방울. 예, 물방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침방울이 입에서 튀어나가죠. 그죠? 그런데 침방울, 물방울이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공기 중에 확산되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데 이야기했을 때 튀어나오는 이 침방울은 1m를 넘기지 못하고 다 낙하해서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1m만 이렇게 그대로 두면은 전혀 이제 감염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기침이나 채치기를 하게 되면 확 튀어나가니까 이게 한 5m 정도까지 5m는 갑니까? 최대한 그렇습니다. 5m를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환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5m의 거리만 둔다면은 전혀 감염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굉장히 뭐 챙겨서 끼고 다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만 한다면은 마스크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WHO에서도 마스크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마스크는 오히려 환자들이라면 당신이 기침을 하든지 환자라면 마스크를 꼭 쓰세요 이러지 예방적 조치로 마스크를 쓰세요라고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마스크 대란 때문에 지금 온 난리인데 나라가 저도 오늘 생년월일 되는 해가 돼서 샀습니다. 샀는데 마스크는 그러면 어떤 착용 요령이 좀 있습니까? 야외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야외에서는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끼는 게 좋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끼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그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에 가면 이게 이제 공기 중에 확산되기 쉬우니까 저번에 신천지 교회도 그런 식으로 포장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많은 자리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방적 조치로는 마스크는 큰 의미가 없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마스크를 꼭 끼셔야 되겠죠. 그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끼야 되고 마스크를 꼭 끼야 되고. 그게 그렇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민감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비말이 직접적으로 우리 호흡기로 침범해 오지 않더라도 이제 그 튀어나간 비말이 묻어있는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뭐 문의 도어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의 뭐 버튼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의 뭐 손잡이라든지 버스나 지하철의 뭐 손잡이라든지 거기에 비말이 묻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손 잡았다가 그러면 내 손에 그 이제 바이러스가 묻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피부는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묻었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안 씻더라도 가만히만 두면 저절로 다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눈도 비비고 코도 비비고 뭐 입에도 손을 넣기도 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저 점막을 통해서 침범됩니다. 눈, 코, 입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범되기 때문에 묻었다 하더라도 내가 눈, 코, 입만 만지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감염은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만지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이제 가져다닙니다. 손소독제. 손소독제. 중요한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이래 하고 수시로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제 브러시대가 들고 다니는데 이거 괜찮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할 때 이제 겉은 오염돼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오염돼 있다. 겉은. 그래서 짜고 막에 닫고 주머니 속에 딱 넣고 이제 완전히 이제 소독하면 내 손은 이제 세균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짜고 요거는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 씻기 요령처럼 손바닥으로 하고,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깍지 끼고, 끼고, 손가락 사이 하고, 사이 엄지손가락 하고, 엄지손가락. 손끝 하고, 요 6가지 동작을 그렇구나. 해야 완벽하게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시죠. 이렇게 하고, 손등하고, 손가락 하고, 손가락 사이사이에 하고, 그 세심하게. 네, 요 나중에 이제 손 씻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 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손바닥 손등, 등, 깍지, 우리 깍지, 예, 예. 깍, 깍, 그 다음에 손가락, 각, 그 다음 엄지, 손톱 끝, 톡. 그래서 등, 깍, 톡. 등, 깍, 손가락, 톡. 손톱 끝. 네, 예. 톡. 그리고 바등, 깍까, 톡.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듬, 깎아, 음톡. 예. 바듬, 깎아, 음톡. 예, 그 순서대로. 바듬, 깎아, 음톡. 그렇구나. 톡. 바듬, 깎아, 음톡. 예. 하여튼 뭐, 손등입니다. 등. 바듬, 예, 깎아. 바듬, 깎아, 음톡.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몇 년 전에 개도국에서 이 손 씻는 것도 좀 하고 이렇게 뭐 하던데 손 씻는 이야기 나오신 김에 예. 한번 좀 그 요령이라든지 예. 뭐 그런 그 설명 한번 해주시죠. 뭐. 예, 그래서 나중에 요 자료를 이게 나중에 화면에 가까이 예, 이렇게 예.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설명하시죠. 그래서 이제 손바닥이죠. 손바닥. 그 다음에 손등, 깍지, 손가락, 엄지, 손톱 끝. 그래서 바등, 깎아, 톡. 예. 바등, 깎아, 톡. 요렇게 각 단계에 이제 5초씩이죠. 5초씩이면 합계 이제 30초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30초를 씻으라. 그래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불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동작을 보통 우리가 아무리 대충 한다 하더라도 한 3초에서 5초 이상은 하니까 그렇게 대충 하시어도 충분히 30초는 될 걸로 봅니다. 그러고 저기 호텔이나 백화점 가보면 직원들이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예.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은 아주 값비싸 보이는 고급 장갑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 잠깐만 관찰해 보셔도 그들이 그 장갑 낀 손으로 자기 휴대폰을 만졌다가 컴퓨터를 만졌다가 또 고객에게 서버했다가 저 고객 막 서버를 하는데 장갑은 자기는 끼고 있지만 전혀 자기 손 위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 고객을 배려하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시면 표가 나오는데 병원에 가보시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딱 그 알코올 그 손소독제를 써가지고 손소독하고 진료를 하고 처치를 하고 또 마치면 또 소독하고 다른 환자에게 가면 또 새롭게 또 하고 하는 게 거의 의료인들은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 하는 걸 딱 보면 그거는 이제 환자를 배려하는 거라는 게 딱 나오는데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의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분들은 고객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거는 빨리 시정돼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 유통업계에 계신 분들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또 고객들을 위해서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스크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빨아서도 된다, 재활용 된다, 이러고 어떤 분은 또 자주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박사님 생각하실 때는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예, 마스크가 이제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이제 그 KF, 코리안 필터 94 이상일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막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쪽에서 내 맞은편에서 누군가 환자가 기침을 탁 해가지고 거기에 비말에 바이러스가 실려와가지고 내 마스크에 왔을 때 이게 그 KF 94 이상이면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다. 그런 의미지만
지금 우리가 끼는 거는 거의 뭐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그 상대방의 이야기나 그 기침이나 할 때 그 비말이 예, 예. 그 내 얼굴에 직접 닿는 걸 막는 그런 목적으로 끼거든요. 예. 그래서 필터가 뭐 얼마나 뭐그 아. 조밀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아니다. 하여튼 그 내 얼굴을 그냥 뭐 막아만 주면은 아, 충분히 안전하다. 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마스크를 재활용하면 그 필터는 망가지겠지만 예, 예, 상대방의 침이나 뭐 비말이 내 얼굴에 닿는 거는 충분히 막아줄 수 있기 막아줄 수 때문에 있다. 뭐 일회용 장갑이라 하더라도 일회용 마스크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를 할 수 있다고 문제가 생각합니다. 없다. 뭐 면 마스크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고 면 마스크는 또 얼마든지 뭐 빨아서 빨아 쓸 수 되니까.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우리 박사님 말씀 참고하시고 마스크 대란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나설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같이 있어도 건강한 사람은 또 건강하고 또 뭐 아픈 사람 아파지거든요. 그럼 그 면역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게 첫 번째로는 무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무리를 아, 하시면 네. 체력과 면역력이 쉽게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푹 주무셔야 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셋째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수분은 혈액순환과 신진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술, 담배, 과도한 지방, 설탕을 피하셔야 되고 오염된 환경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식물성 식품을 많이 드셔야 되죠. 그래서 통곡류라든지 채소, 과일, 해조류 같은 걸 자주 섭취해야 됩니다. 그 일반인들 중에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육식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육식을 먹으면 좀 면역력이 안 올라갑니까? 힘도 생기고. 예, 이제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면역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아닌가요? 그게? 우리가 채식만 하더라도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만으로도 충분히 그 면역 세포를 만들 정도의 단백질 공급은 충분히 되고 오히려 과잉의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염증성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가 출동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면 계속 염증이 생긴다면 내 면역세포가 계속 필요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면역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육식을 하기보다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보니까 그건 뭐 우리 교수님이 계속 주창해 오신 그 통합의학 예. 거기에 저도 뭐 간단하게 책을 좀 봤습니다. 그 내용 그 나오는 부분하고 조금 뭐 조금 연관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치합니다. 예. 채식이 면역력 증강에는 그 정답이죠. 육식이 아니고 채식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단기간에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 요즘 그 매스컴에서도 많이 그 회자되고 있지만 비타민 C가 면역력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맨 첫 번째로 챙기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챙기셔야 될 게 비타민 D입니다. D도 면역력에 A, B, C, D, D가 이제 면역력에 관계되고 그 외에도 비타민 A, E, 그 다음에 아연, 마그네슘, 그 다음에 셀레늄,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도 면역력 증강에 유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거 모두 다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좋은 말씀 참고가 많이 됐는데 제가 요즘 이제 집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지금 뭐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 대인기피증까지도 걸리고 하는 게 있는데 밖에 나가서 좀 운동을 하고 햇빛 쬐이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나다니면 이게 좀 감염 위험이 큽니까? 아니면 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이제 서로가
감염의 우려가 있겠죠. 나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뭐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다른 사람이 없는 그런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는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마스크 써야 되겠네요. 예, 자연에 가서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아, 예, 맑은 예. 공기를 마음껏 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박사님, 이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를 위해서 고견을 듣기위해서 고맙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세계 증시가 계속 폭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감이 많이 감돌고 있습니다. 감돌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하루 이틀 아니고 좀 빨리 종식이 되는데, 이미 또 이 경영하시는 이 파이닐 병원, 여기는 이제 암 전문 병원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병원인데, 여기도 사실은 관리하신다고 신경 많이 쓰이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그 예방을 위해서 그 선별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선별소에서 들어오시는 모든 환자, 모든 직원들에게 이제 체온 체크하고, 그리고 알코올 손 소독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또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옷에도 네. 그런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옷까지 알코올 스프레이로 다 소독을 하고 그렇게 들어오게 하고 만일에 열이 나면은 직원이든 환자분이든 누구든 통과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혹시나 컨디션이 안 좋고 열이 나면은 집에서 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기 병원에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이제 발열 검사하고 예. 뭐 이런 손 닦기 이거 다 하고 들어왔는데 하여튼 이 코로나19 사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좀 지키면 무사하게 극복이 되고 넘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여튼 바쁜 시간 내주셔서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진목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어떻게 건강하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하여튼 아까 저 까먹었는데 손등 뭐죠? 등. 바등, 깍, 깍, 가, 바득, 바등, 등, 까, 톡. 예. 바등, 톡. 그거 잊지 마시고, 바등, 톡입니다. 톡.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대담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